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정 여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잠을 더 잔 것은 아니었지만 몸을 바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마음속에 세워둔 중심이 아직 온전히 자리 잡을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서야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은 분명했지만 마음의 결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오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며느리는 제주에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시간대의 소음이었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덜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정 여사는 컵에 물을 따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오늘은 오늘의 속도로.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전날과 같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사님, 어제 통화드렸던 리조트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여사님 성함이 저희 내부 명부에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당시 근무 기록과 관련해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 여사는 싱크대에 기대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정 여사는 오래된 복도와 창문, 그리고 새벽의 공기를 떠올렸습니다. 설명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확인될 책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흘려보낼 수 없는 하루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 여사는 한동안 싱크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이미 멎어 있었지만 불을 끄는 것조차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부에 남아있다는 말은 잊힌 줄 알았던 시간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사실이 놀랍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불을 끄고 컵에 물을 따라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출근길 차량 소리가 이어졌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 여사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설명해야 할 삶이 아니라 확인될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여사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예전 근무 당시 담당하셨던 구역과 연도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본관 3동, 2008년부터 2016년까지였습니다. 문장을 보내는 손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정 여사는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많은 문을 열고 닫았고 수많은 공간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누군가의 기록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구나. 그 깨달음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겠지만 정 여사의 안쪽에서는 이미 다른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조금 지나자 집 안으로 햇빛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정 여사는 창문을 조금 더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커튼을 흔들었고
그 소리에 정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방금 보낸 문자와 답장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했고 더 보탤 것도 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여사는 부엌에서 간단히 정리를 하신 뒤 식탁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방에 넣어두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와 구역, 작은 메모들이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그 글씨는 급하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한 줄 한 줄을 짚어보며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성실했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여사님, 확인 감사합니다. 당시 VIP 전담 구역을 맡으셨던 기록이 맞습니다. 정 여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방문 중인 고객과 관련해 내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저희가 다시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정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 여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컵을 헹구고 부엌을 정돈하였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은 같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오겠지.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정 여사의 마음속에는 단단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정 여사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밥은 소량만 안 치고 국은 어제 남은 것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에는 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며 정 여사는 오전에 있었던 통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VIP 전담 구역.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다시 불러오는 단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 여사는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여사님, 당시 관리 기준과 대응 방식 관련해 참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 여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 사이에 끼워두었던 얇은 서류 봉투를 함께 꺼냈습니다. 오래된 규정 요약본과 손으로 적어둔 메모들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짧게 답장을 남기셨습니다. 현장 기준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남겨둔 기록은 아니었지만 그 기록이 지금 필요한 자리에 쓰인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리조트 담당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사님 기록은 내부에서도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창가로 걸어가 햇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깨달음은 크지 않았지만 정 여사의 하루를 분명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정 여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서류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저 오래된 종이 쪼가리처럼 느껴졌던 것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다시 바라보니 그 시절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 구역, 간단한 메모.
모두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 적어둔 기록들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이런 것들을 꺼낼 일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았고 말하면 더 낮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 시간을 찾았고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정 여사의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리조트 체크인했어요. 생각보다 좋네요. 사진 한 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로비와 반짝이는 바닥, 정갈한 안내 데스크. 정 여사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구조, 익숙한 동선. 그곳은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던 모습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정 여사는 짧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잘 쉬다 와라. 그 문장에는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저곳에서도 나는 내 자리를 지켰다. 그 생각은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오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제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해가 기울 무렵 거실에는 노을빛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잠시 바라본 뒤 커튼을 반쯤 내렸습니다. 집안은 늘 그렇듯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손을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닦을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빈틈을 메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리조트 담당자였습니다. 여사님,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현재 투숙 중인 고객 중 한 분이 예전 여사님이 맡으셨던 VIP 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응대 기준을 직접 기억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정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라면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함을 원하셨죠. 체크인 때 말수가 적으셨고 객실에 들어가기 전 창문부터 확인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록과 일치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해왔던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로비 직원이 이상하게 공손하네요. 원래 이런가? 정 여사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답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정 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가 오면 알게 되겠지. 그 말은 기대도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지켜온 자리에서 나온 담담한 확신이었습니다. 집안의 조명이 하나둘 켜질 즈음 정 여사는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동안에는 늘 그렇듯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밥을 덜고 국을 데우는 동작도 느긋했습니다. 오늘은 괜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식탁에 앉아 한 숟갈씩 천천히 드시며 낮에 나눴던 통화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기억을 필요하다고 말해주던 순간이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자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좀 괜찮으셨어요? 그래, 별일 없었다. 며느리는 제주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사진도 보내오고. 그래, 잘 쉬다 오면 됐다. 아들의 말투에는 안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안심이 자신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전제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 여사는 창가로 걸어가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여유가 정 여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문득 예전 제주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닷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하루를 잘 마쳤다는 안도감이 따라오던 시간들. 그 감정이 오늘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리를 지킨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지. 그 말과 함께 정 여사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스스로 아는 순간. 그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 여사의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 여사는 불을 모두 끄기 전 거실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낮 동안 여러 차례 걸려왔던 전화와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어느 것도 정 여사를 흔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설명해야 할 삶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시간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 여사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수첩과 배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여전히 낡아 있었지만 의미는 더 또렷해진 듯 했습니다. 정 여사는 배지를 손끝으로 만지며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늘 먼저 움직였고 누구보다 조용히 책임을 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이 하나 더 떴습니다. 리조트 담당자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 여사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해진 것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누운 정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제주와 자신이 있는 이 집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두 공간은 곧 이어질 진실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정 여사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은 정 여사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자리와 책임이 마침내 제 이름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다가올 변화를 앞두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깊어져 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